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유창호입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제가 돌아오든 말든 시장이 참 너무하다라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숨이 벌써 좀 팍팍 나옵니다. 사실 네. 어제만 해도 이제 조금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정말 잠시. 잠시 했고 계속 떨어지고 오늘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현금이 두둑해가지고 좋아. 지금 타이밍이야. 쌀 때 사야지. 이런 없죠. 없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답답함 조금이라도 저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인업 탄탄하게 구성해서 왔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이렇게 모셔봤는데 일단은 인사 나눠보면서 일문즉답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금사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도 이 시장의 답답함 계속 이어진다. Yes or no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있군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요즘 뭐 종목으로 약간 수익을 짧게 자주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 아니면은 긴 호흡을 위한 투자, 아니면 관망. 전문가님은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단기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 투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죠?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두 받아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연락은 해야 되거든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들도 체크해 주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미스터 진단의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금산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꼭 한 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간단히 좀 인사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우리 얀님께서 바로 종목 진단 사조 동화 남겨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요즘에 사조 동환이라든지 이렇게 뭐 곡물, 비료, 사료, 뭐 음식료 요쪽 정말 핫한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전쟁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연결이 네. 되고 있죠. 자, 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아하. 이거 뭐 궁금하신 네. 분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뭐 올라갈 때 것도 있고요. 되지 않았느냐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좀처럼 쉽지 잘 안 않아요. 돼요. 예, 쉽지가 않고요. 또 티웨이 항공, 또 LCC. 야, 이거 항공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군요. 역시나 지금 보니까 핫한 종목들,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종목 진단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네, 첫 번째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한국전력요. 한국전력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예, 23,000원에 예. 50%예요. 50%요? 맞네요. 예, 예. 이거 혹시 한 번에 50% 담으신 건가요? 아니면 비중 늘려오신 건가요? 예, 사다 보니까 그래 샀어요. 그렇죠. 조금씩 늘려오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평균 단가가 현재 가격과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한국전력 일단 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요즘에 잠깐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저 전기요금을 오른다 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이거 오르긴 하나 수혜 받을 수 예, 있는가? 예,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릴게요. 예, 예. 네,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금산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한국전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할 종목은 아니시죠? 예, 뭐 선생님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그대로 좀 조언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이제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제가 먼저 차트를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일봉 차트고요. 주봉, 월봉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점이죠. 지금 현재 구간이 이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세가 상당하죠. 보통 한 1년 정도 올라온 겁니다. 이게 1년짜리 상승이 나온 거죠. 길게는 2년, 요거는 3년짜리고요. 그럼 지금 주가가 이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먼저 이렇게 하면 시도가 될 것으로 제가 보여요. 제가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제가 봐드린 건 이유는 단기로 보유할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 중기도 아니고 장기예요. 최소한 1년이나 2년을 내다보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50%가 좀 많아요. 나의 투자 원금의 절반을 1년, 2년씩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 20% 정도만 가지고 한 4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이게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분기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보통 3월, 그다음 6월, 9월, 12월 달에 요게 그 전기 요금을 인상 여부가 나옵니다. 3월 21일 날, 6월 21일, 9월 21일, 12월 21일.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들 며칠입니까? 6월 17일이죠, 오늘이.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 21일 날 있잖아요.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될 것인가, 동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어제 한국전력이 지금 3분기 전기요금 적용되는 그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당 최대 상승폭인 그 3원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국제 연료비가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했잖아요. 적자가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사실은 1분기 얼마가 적자가 나왔는가 볼까요? 예, 지금 이게 보시면은 1분기가 지금 적자가 나온 겁니다. 1분기 지금 여러분 적자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7조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적자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 공기업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공기업이 1분기에 지금 적자를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5조 8천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가 지난해 전체 적자 폭의 한 2조가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지금 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겠죠. 산업자원부가 그 연료비 조정 단가를 맡은 곳이고 이 기획재정부가 물가 당국이니까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제 협의해서 21일 날 오전
장 열리기 전입니다. 8시 한 20분 정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이때 한번 이걸 잘 보세요. 8시 20분에 이게 따라서 한국전력의 단기 주가의 흐름도 나올 겁니다. 저는 대선이 끝났죠.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석탄이나 그죠?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지금 발전 연료비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이 한국전력이라는 곳이 이 전력을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우리가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SM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달 그 4월 달에 보면은 평균 킬로와트당 200원에 지금 사가져 왔어. 소비자한테 킬로와트당 120원 전후에서 판매했으니까 전기를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죠. 한국전력에 지금 이 공기업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적자 투성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기업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공기업이 이렇게 적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 맡겨둬야 되거든요.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도시가스하고 그 지역 난방 열 요금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스럽게 지금 전기 요금만 지금 연료비 상승률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도 없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태에서 조금만 모멘텀만 주면요. 조금만 모멘텀만 주면은 주가 탄력을 좀 세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된 종목이에요. 제가 이게 월봉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치가 여기가 1993년도입니다. 97년도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보면은 지금 자리는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이죠. 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이게 전략이라는 거 있죠. 전략. 제가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단기를 볼 것이냐, 중기를 볼 것이냐, 장기를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한국전력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 투자하는 거죠. 제가 최소한에 아무리 못 가져가도요. 3만 원을 보시면 돼요. 아무리 못 가져가도 3만 원을 보세요. 지금 주가가 22,700원이니까요. 이번에 그 지금 21일 날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결국은 나중에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게 되면 지금 1분기에 7조 정도, 7조 7천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봤는데 그러면 곱하기 4를 해보세요. 1년에 한국전력에 지금 여러분들 적자가 30조가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전부 다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금 자체가. 다음 세대한테 이거 물려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력은 지금 자리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다만 비중이 지금 50% 정도 되시니까 아마 이분께서 그 매수한 가격 때 거의가 지금 뭐 매수한 가격이 23,000원이면 거의가 현재가잖아요. 오늘 종가가 22,700원이 그냥 매수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21일 날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하면 주가 하면 좀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때 20%만 가지고 가세요. 20%만 가지고요.
한 내년 이맘때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마음을요 진짜 여유 있게 깡다구 있게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중기 투자 못 해요. 저는 지금 자리가 한국전력은 비중 20% 가지고 1년 이상 가져간다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저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되겠고요. 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말씀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 요즘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걸 이제 안심하고 밤에 잠잘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택했어요. 사실은 택했는데 선생님 말씀만 믿고 가져가는 데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3만 원 아이래 뭐 2만 5천 원 이상만 되면은 할배우고 이제 매도를 할 거고 안 믿지만은 저는 아주 참 선생님 말씀말 따라 참 저는 기쁘거든요.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근데 다만 그 비중만 예. 그 좀 조절하시고 왜냐하면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예. 사람이 아무리 깡다구가 있어도 그걸 가져가기 힘듭니다.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니까 예.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죠? 예, 마음 도움 됐어요. 알겠습니다. 안심하겠어요. 예.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안심하고도 잠자겠어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자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 자, 이렇게 한국전력을 살펴드렸습니다. 아, 지금 정말 진단 내용이 좋으셨나봐요. 이제 걱정 안 되시나봐요.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 예. 많으셔도 좀 뭐 이렇게 진단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 마음도 편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씩 풀어가 나가 보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유튜브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드님께서 아까 저희가 읽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하, 그렇군요. 네, LCC 쪽에서 티웨이 항공이 되겠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뭐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는 있는데 네. LCC가 쉽지가 않죠. 지금 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10%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솔직히 지금 항공주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경기 침체 나오고 뭐 유가 오르고 이러니까 동시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만큼 뭔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닥 아니야 이러는데 바닥이 안 나와요. 지금 저쪽도 보면은 저 고가 찍은 이후로 두 번의 이제 고점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고 최근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내려가서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반등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네요. 자, 레드님께서는 김영일 전문가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LCC 티웨이 항공 어떻습니까? 반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참 걱정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화물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지만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LCC 항공은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빨리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국제선을 좀 증편을 하고 그러면서 좀 실적이 회복이 되어야지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 이러한 이 좋은 이슈들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티웨이 항공의 운행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동남아 쪽이나 혹은 이제 뭐 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롭게 여행 노선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됐었던 이런 국제선들이 이제 7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증편이 돼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티웨이 항공도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증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괌행이라든지 혹은 뭐 사이판, 뭐 그다음에 뭐 다낭 등등 해서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한 주 2회 정도 국제선을 이제 운용을 했었던 걸 주 7회 정도로 늘릴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선에 대한 노선도 늘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항공업에 대한 어떤 운행을 늘려나가고 실적을 조금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TA 항공 측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장거리 노선에 대한 이런 확대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거리 노선이 성공적으로 잘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행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있는 상태죠. 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자본 잠식에 가까운 어려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접어들면서 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했던 방법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끌어오는 부분이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 2년 정도를 버텼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 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가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주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악재로 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의 마찬가지로 악영향이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년 안에 1,000억이 넘어갑니다. 1년 안에 1,000억이 넘어가는데 아예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 800억 정도가 있는데 800억을 오로지 이 빚을 갚는 데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기름값에 사용하는 데에도 당연히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갈 거고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실적 상태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주 쪽은 아직까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항공주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행이 계속해서 조금 재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면세점 상품도 잘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이 현재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종식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저가를 잡을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좋지 않았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악재 완화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QA 항공이 역시나 이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환사채를 대략 이 2025년까지 좀 그 신주로 좀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전환가액이 1,000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신주로 새롭게 발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1,000원 중반대로 새롭게 신주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겠죠. 때문에 지금 티웨이 항공은 조금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티웨이 항공이 살아나려면 역시나 여행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 증편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증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실적에 당장 연결이 돼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선들,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들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장거리 노선을 확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가 잘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연결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악재를 소화하는 구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TA 항공 2,800원대에 잡고 계세요. 그런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한 3,000원 정도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3,000원 정도 구간에 이제 확인이 되고 아마 이제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매수가 이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전략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TA 항공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종폭은 조금은 더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지켜주던 지지 라인을 조금은 이탈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 확실한 저점을 잡아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시고 이후에 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있겠죠. 그러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새롭게 이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이 국제선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TA 항공이 지금 당장 이 빚을 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갚아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자본 잠식에 가까운, 이제 거의 뭐 절반은 자본 잠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행히 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의 TVA 항공을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조금 수익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을 최대한 챙겨 주시고 당장의 가장 좋은 전략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서 이 TVA 항공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국제선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또 이 장기선이 잘 된다, 장거리 노선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은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조금씩 다른 종목으로 챙겨서 그 수익을 본 만큼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놨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악재들이 종식이 되고 저점을 잡았을 때 그때 고개를 돌려놓는 구간에 이제 비중을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추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 만회를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항공주는 길을 펴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려 보인다라고 좀 네. 얘기를 하시면서 조정을 좀 더 감안해 두면서 최대한 손실을 적게끔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T-웨이 항공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 잠깐 봤더니 어렵죠. 다들 말씀이 별로 없으셔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해돼요. 네, 냉랭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뭐 심정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뭐 시장이 얼어붙었든 예. 아니면 시장이 활활 타든 계속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열리시면 종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심택입니다. 심택이요. PCB. 예, 아, 심택 워낙에 또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에 들어가셨고, 비중 얼마나 되세요? 5만 원 50%입니다. 5만 원에 또 50%요? 50이요. 또 50. 예. 아, 이 사실 심택이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았다. 기판 쪽이 워낙에 좋았는데, 3월에 58,300원 고점 찍고, 요즘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셨죠? 한 2개월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4만 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심택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매수가까지 될 수가 있던가, 그리고 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과연 매수 가격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능한 종목일지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그 조장님 금산. 알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심택입니다. 워낙에 또 좋은 평가 받았고 주가도 참 잘 갔던 그쵸. 종목인데 네. 최근에 거의 뭐 30%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가까지 가겠습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지금 안 들어오네요. 예, 제가 요 심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심택을 제가 진단하기 전에요. 제가 그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잖아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 코스닥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의 지금 최근에 주가가 요 급락한 자리 보세요. 그 다음은 코스피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제가 여러분들 그 S&P 500을 한번 볼까요? 이게 S&P 500이에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약 한 거래 일수로 약 한 7일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심택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전체적인 그런 시장 추세로 인해 가지고 동반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 낙폭 가대주 중에서 기업 가치나 성장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는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심택이라는 기업이 그 반도체 기판 대장주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지수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나와 있는 심택이죠. 이 심택이라는 기업이 그 심택홀딩스에서 그 인적 분할해 가지고 2015년도에 재상장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업종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 기판 업체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심택이고요. 그 다음은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 좀 비슷하죠. 대덕전자는 좀 그렇게 좀 강하다 그죠? 심택보다 조금 강하네요. 대덕전자가. 코리아스케트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코리아스케트. 좀 최근에 주가 빠진 거 보세요. 그 다음은 조금 업종은 조금 다르겠으나 한번 거의 비슷한 업종 중에서 TLB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이게 TLB고요. 그 다음 BH 한번 볼까요? 제가 동종 업종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같은 업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세상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코리아스키트나 대덕전자나 뭐 TLB나 BH, 심택 같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심택이라는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한번 보세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입니다. 1743억이 나왔어요. 지난해. 그런데 올해 1분기만 84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실적은 한마디로 끝내주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끝내주잖아요. 실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심택이라는 종목이 피크 아웃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죠. 피크 아웃이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피크 아웃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정점을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는 2분기 실적을 보면 알아요. 지금 미리 서둘러서 볼 필요가 없어요. 1분기에 848억이 나왔으니까 2분기가 이거보다 많이 나오면 돼요. 900억 정도 나오면요. 피크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올해 만약에 1분기에 848억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대략 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정 매출액이 한 1조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또는 3,30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추정 놓으면 추정 EPS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7,500억 정도의 추정 EPS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전체 섹터의 평균 그 PR이
한 13배, 14배, 15배 되니까 그러면 심택을 거기에다가 딱 적용시키게 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4만 원이니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5만 원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저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나와 있는 요 비중 있잖아요. 요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요 비중을요 50% 정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요 비중은 조절하세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요. 비중은요 20%에서 30%만 가져가세요. 나의 원금의 20% 30%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50%한 종목이 50%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몰빵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장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장이라면 지금 시장이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으면 한 종목에 50%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자리는 시장의 추세가 하향 추세잖아요. 하향 추세일 때는 비중 자체를 20%나 30%만 가져가야 돼. 그게 정석이에요. 시장에 맞는 패션과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종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5만 원 정도 오면은 이게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 최소한 비중 50% 중에서 30% 매도하시고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비중을 50% 5만 원대 비중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50% 가지고 계시니까요. 5만 원 가까이 오면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가 5만 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있고요. 5만 원 가까이 오면은 30% 비중 팔고 20%만 가져가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달님 어찌 됐든 뭐 5만 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 덜어내셨길 바라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달님. 자, 이렇게 심택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심택. 이것도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죠. 시장에서 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생각하면서 역시 대응을 예외는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 주신 분들이 다 비중이 50%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시장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이렇게 좀 과감한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많이 얘기까지.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그쵸, 사실 이 마음이 못 견딥니다. 조그만한 악재,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그쵸. 참 안 오거든요. 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비중 조절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뿌할님께서. 뿌할님. 네. 네. SK 하이닉스. 아. 예, 말씀해 줬습니다. 네. 매수가가요 96,400원 오늘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사신 건지. 근데 최근 거의 한 13만 원 연초에 갔다가 네. 지금 보면은 거의 96,000원 많이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다시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그 작년 10월에 한 9만 원 딱 9,500원이 제일 저점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1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저렇게 크게 한번 산 한번 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했던 폭 다 돌려놨네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최근이네요. 그러네. 저점일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르기만 하겠죠? 바닥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과연 맞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떤 건지 바닥인 건지 아니면 더 바닥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뭐 반도체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버텨주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좋지 않은 또 이슈들이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깊어지고 있고 역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오늘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오만전자대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10만 원이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 부양책에서 나왔었던 그 상승분을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사실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역시나 이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금 이제 영향이 크겠죠. 역시나 우리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두 종목이다, 두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 봉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급망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 또뭐 중국에서 새롭게 이뭐 술집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실적에 좋았던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최근에 문제점이 하나 나왔죠.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좋지 않은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국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 컴퓨터라든지 혹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주문이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컴퓨터에 대한 이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문들이 들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D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러한 변수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를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환율 또한 다시 한번 또 1,300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라는 호재 하나에 악재가 지금 한 4개, 5개가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개별적인 또 이 악재가 뭐냐? 이 낸드 분야에서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조금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나왔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당연히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또 전체적으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또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형주들, 기술주들, 뭐 반도체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조금 괜찮아질 것이냐?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뿌알님께서 이제 저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판단하기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는 시장을 지금 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수 자체도 그렇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다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악재들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시장에서 조금 이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주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7월 말 돼가지고 FOMC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월 말 전에 뭐 CPI 지수 이런 것들 또 이야기 나오면 마찬가지로 또 투심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에 박스권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은 이슈들이 또 안 좋은 일정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투심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슈들을 대비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박스권 장세에 부딪혀서 또다시 매크로적인 어떤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장투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 혹시나 이제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크게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장세에 맞게끔 대략 10만 원 초중반대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7월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오면 또다시 저점 매수 기회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또 폭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러한 대형 실적주들이 올라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매도세를 이끌어내는 악재들, 인플레, 뭐 유가,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완화가 되는 국면이 필요하다라는 점. 완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저는 완전한 장투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요.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인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악재들이 조금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또 줄 거예요. 박스권 저점에서.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접근을 노려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치고 빠졌다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면 그때 장기 투자로 보는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좀 시기상조. 음. 그리고 다행히도 한 10% 정도만 들어가셨으니까 예. 지금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박스권의 흐름. 그래서 가격대는 초중반, 10만 원 초중반 권역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 하다가 네. 지금 토비가 열심히 지금 채팅창에 달콤한 목소리의 전화 접수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전화 좀 달라. 그래 남자 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좀 달래요, 여러분. 사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에이 종목 진단 해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꼼꼼히 포기하지 마시고 전략 좀 수정해 보시고 한번 가다듬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화로 걸었을 때 이거 네. 뭐 전화 걸리지도 않는데 맨날 전화하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네. 계세요. 근데 지금은 전화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기회입니다. 네. 이럴 때 한번 더 종목 한번 쭉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우리안. 자, 이 종목은 사조동화원. 리그플레이션. 지금 뭐 1930원에 17%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매수하실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자, 이 사조동화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주식 방송하면서 사료 비료주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요즘 같을 때가 또 있었나 싶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정말 네. 너무 많이 말했던 종목. 전쟁 때문에. 그래서 네. 급등도 나왔지만 지금 차트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바로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사조동화원 지금부터 챙겨드리죠. 좋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사조동화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요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1930원에 17%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실 때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접근하세요. 이 단기로 접근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테마주는 거래 일수로 있잖아요. 3일 아래 승부를 거세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뭐 우리가 곡물 테마 또는 뭐 사료 테마 뭐 제분 테마 농산물 테마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만약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 주가가 이렇게 아마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사조동화뿐만 아니라 한탑이라는 종목 있죠. 이게 나와 있는 한탑입니다. 사실은 한탑이라는 기업은 이번 사건만 터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런 종목은 아마 생존하기가 쉽지 않는 기업이었어요. 한탑,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팜스토리, 대주산업, 그 다음 현대사료, 지금 보시면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에서 하닥에 움직이고 있는 게 이 곡물 테마니까요. 이 곡물 테마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사조동원이라는 기업은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93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이게 보통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번은 워낙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33일선 깨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33일선까지는 가져가시면 되죠.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이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2,067원이거든요. 2,067원이니까 요 정도 2,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제가 봤을 때 요 곡물 테마보다도 훨씬 더 난, 제가 또 2부에서 제가 뭐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사조동화원이 그 부산 진역에서 보면 부산 진역에서 딱 거기서 보면은 이 사조동화원 그 공장이 보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그 자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산 진역에 딱 보면 이 공장이 보여요. 이게 사조동화원 공장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 사료 테마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은 기업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조그룹이거든, 이 기업이. 다른 뭐 한탑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대주산업이나 현대사료보다는 사조동화원이 예전에 이게 동화원 기업이잖아요. 사조로 인수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가 가장 나은 테마예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니까 손실은 보지 않고 이 종목은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사 전문가와 함께 사조동화원 살펴드렸고요. 잠깐 또 선물 보따리를 이따 주실 것 같은데 예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2부 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